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역전의 용사들, 오늘 여러분 화요일 저녁입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오늘 출연자들끼리 굉장히 박력 있는 이런 응원의 소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요. 더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자,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부담스럽고 갈등 아니냐, 야 이거 좀 걱정인데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불안감 오늘 확실하게 떨쳐드리도록 역전의 용사들에서 화이팅 있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정치학 박사입니다. 저는 정치학 박수고요. 박사들인데 정치학 박사,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우리 김종욱 탄탄TV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자, 지금 우리 카메라 각도를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어오면서 잘못해가지고 카메라를 툭 치고 오는 바람에 카메라 각도를 우리 제작진이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카메라 각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김민주 윈지 컨설팅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은 김민주, 오산시민 김민주입니다. 오늘 저 첫 방송이라 이쁘게 보이려고 염색까지 하고 왔는데 야. 염색한 보람 있게 잘 방송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제가 들어오면서 카메라 둘 다 건드렸네요. 화면이 깨끗하게 안 보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김병준 PD 그리고 여러 이제 제작진들이 고생을 하는데, 제가 들어다가 툭 건드리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응원해 주신 라파엘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삐삐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짱님, EJK님 오늘도 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요즘 빛내는 인물입니다. 큰 뜻을 품고 열심히 한국 정치판을 휘젓고 다니면서 바꾸고 있는 신용환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야, 정말 스픽스에서만 단독으로 매일 모시고 방송을 하고 싶지만 우리 스픽스보다 훨씬 큰 방송국에 나가서 야, 수십만 명의 동시 접속자 앞에서 대단한 발언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스픽스까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와, 지금 2,000분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오늘 신호가 괜찮다. 일단 10,000명은 간다. 좀 더 열심히 하면 15,000명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대건설과 그리고 윤석열이 뭔가 짬짬이가 있었다.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단독으로 수의계약하고 아예 사전에 작당을 해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도록 뭔가 업체를 참여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유찰을 시켰다라는 의혹 제기를 최인호 전 의원이 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 한 5번쯤 했거든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부터 보니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방송 뒷부분에 최인호 전 의원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현대건설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반응을 보이느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진숙 이야기입니다. 이진숙 하면 깜짝 놀랐죠. 이분이 휴가를 냈는데요. 야, 이진숙 누구 이진숙 말하는 거야? 그 사람 그만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인 이진숙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한 코 먹었습니다. 제대로 먹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누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김민주 부대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들어오면서 들었는데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휴가를 냈대요. 뭐 여름 휴가인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그 말 조심하라고 대통령한테 한번 말 듣고서는 휴가를 냈는지 항명의 뜻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냈는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반려했다고 그 속보를 들었는데 맞죠? 맞습니다. 예. 김종욱 박사님. 네. 휴가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 지금 이 물난리의 전국이 수해 현장에 그리고 긴급 재난 지역 선포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진숙 당당하게 휴가 좀 갔다 오겠다라고 냈는데, 반려자일 것 뻔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노이즈 거죠. 마케팅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밝혔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이진숙이라는 사람은 보수의 전사로서 이재명 정부에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와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니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아니 이 홍수가 난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디서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어. 말도 안 돼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바로 휴가 낸 거잖아요. 그러네요. 시험도 거의 연목을 하는 거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자기는 유일한 전사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안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전사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엄청 화가 났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기강 명확히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공개해 버린 거죠. 너 이런 상황에서 네가 무슨 휴가를 가?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라고 하는 기강 잡기 차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제도를 만들어놔서 임기를 갖다가 다 채워야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전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시그널을 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상황. 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영 교수님, 네네. 한때 장관급으로 이제 업무를 공직을 수행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휴가를 가지 않았는데 참모가 내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내는 것 자체도 아주 이례적이다. 조금 격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예. 미친 거죠. 미친 거다.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이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단 말이죠. 수해를 당한 분도 그렇지만 당하지 않은 분들도 주말 저희도 이제 그 버스로 해서 예산 서산 쪽으로 이제 그 지원을 가기로 했는데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혼자 휴가를 낸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이런 물난리에 노래 부르고 술 먹고 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일제 점검하면서 엄벌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낸 상태에서 그런다. 매번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단 하나도 어떤 협조를 하거나 본인이 솔선해서, 왜냐하면 본인 임기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정말 자기가 임기를 채우고 싶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고 마치 그냥 딴지 걸듯이 뒷다리 잡듯이 계속 그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실. 자, 지금까지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본인이 자, 오늘 반려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이게 중요하죠. 아마 본인은 굉장히 즐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제 멘탈 갑 훈련을 본인 스스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다음번 지선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설들이 있죠. 뭐 대구시장에 나온다, 뭐에 나온다,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다 쓰러져가는 보수의 여전사, 보수의 맞다리라고 하는 사람도 지금 한 발씩 빼면서 피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 빈자리, 빈집털이를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굉장히 즐기면서 계속 속된 표현으로 뭐 야진 온다 그러나요? 비아냥거리듯이 계속 딴청을 할 가능성이 높죠. 저 김 박사님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반려됐으니까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떻게? 스타일이 있잖아요. 아니 홍수 다 지났잖아요. 지금 날씨 좋아진 상황이잖아요. 공무원들도 휴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합법적으로 나에게 쓸 수 있는 휴가를 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 염장을 지르는 방식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수층에게만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재명과 이렇게 싸우고 있어라고 하는 이미지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큰 뜻을 품고 있으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준석이가 한 발 물러날 것 같아요. 아무 소리 하지 않는다. 예,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게 저 대통령이 그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때 휴가 본인부터 가시겠다고 해서 나도 신청한 것뿐이다. 네. 그런데 시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홍수가 끝났고 수해가 끝났고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끝나서 냈을 뿐인데 반려됐으면 그대로 있겠다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얼마 전에 그 춤추고 노래한 사람도 구리시장도 국민의힘이고 네. 그다음에 그 오산에서 옹벽 제대로 수리 안 해서 시민이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묵과에서 사고 나서 한 분이 돌아가신데도 오산시장도 국민의힘이고 이상하게 국민의힘 소속 분들은 국민의 그 아픔이나 정서를 전혀 모르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 한탄스럽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국민의 짐, 국민의 암, 뭐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고. 자, 그렇게 이제 네. 하고 있는데 국힘 전체를 흔들고 비판하는 게 요즘은 조금 불편해서 워낙 초대형 사고가 매일 터지니까 잠시 후에 말씀 나누겠지만 이철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얼마나 평론가들을 꾸짖던지 아니면 기자들을 꾸짖던지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 얘기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준욱 비서관
강준욱 통합비서관이 오늘 이제 국민통합비서관이 사퇴를 했는데 자진 사퇴 형식입니다.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사퇴 배경에 대한 설명까지 했는데 우선 강유정 대변인 어떤 얘기했는지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는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일단 빨리 수습해냈다 박수 보낼 일. 아 그렇죠. 저건 빨리 정리해야 되고요. 예. 특히 저 강준욱 교수가 있는 게 제 모교 대학이어서 그 민주동문회에서는 빨리 자진 사퇴하라고 서명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충분히 알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수유권자연대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선거 캠페인 전략 중에 하나인 상황이고 특히 내란 이후에 국민통합이라는 과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화해서 다수 유권자연대를 만들어서 내란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보수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트리플이에요. 내란도 부정하죠. 내란이 아니라고. 그다음에 역사도 부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내란과 역사를 부정했다는 건 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한 행위인데 또 하나는 대통령도 부정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 당시 대표일 때 전체주의가 될 거다. 근데 이거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국민들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사람이 존재하게 되면 내란의 기억이 상기가 될 수밖에 없고 역사의 문제가 상기될 수밖에 없고 통합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그런 어떤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자진 사퇴 그러니까 본인이 다행입니다. 그나마 자진 사퇴를 해서 끝까지 버텼으면 그 자진 사퇴가 아니라 잘라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이 분명히 알았겠죠. 그래서 다행이다. 더 퍼지기 전에 정리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오늘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대통령은 시원하다. 너무 아쉽다. 야 이제 어떤 쪽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제가 볼 때는 좀 아플 것 같아요. 아프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인사를 한 것이고 예. 이런 인사를 통해서 진짜 통합이라는 큰 틀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주려고 했던 네. 거였는데 국민들이 아니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어라고 하는 여론들이 등장했었고 그 여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얼마나 강조하는 게 아쉽답니까? 아니면 뼈 아프답니까? 뼈 아프죠 이거는 제가 볼 뼈 때는. 아프다는 네. 것이고 우리 김민주 우리 부대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확실히 인수위가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조금 안타까움이 좀 있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지금 실용주의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좌파 정당이 아니라 우파 정당으로서 성장과 그다음에 회복, 기본 사회까지 준비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끔 보수 인사를 등용하려고 했던 노력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사실은 지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가 우파 보수 인사와 합리적 보수 인사와 극우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분명히 실수였다. 또 실수를 빨리 많이 했기 때문에 여전히 국민의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보수 있습니다. 인사를 이제 넣겠다고 했습니다. 자, 네. 보수 인사 중에 추천하겠다는 저 표현을 이제 담는 의미는 뭡니까?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네. 온 국민의 나는 특정 진영의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다라는 거 분명히 입장 표명을 했고 작년도 2월 7일 날 저를 영입할 때 보수 진영에 있던 기본 커리어를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중도 외연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한다를 네. 말씀하셨죠. 그 기조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이번 대선에서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당선이 되신 거고 실제 이제 통합의 기치를 크게 내걸고 지금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봉합과 통합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내란이 진행형이죠. 당장 어제 오늘만 보더라도 이기훈 씨가 뭐 도망갔네, 김여성은 이미 도망갔네, 이종호라는 사람은 나왔다가 잠시 뭐 조사받다가 자기 마음대로 또 뭐 약속 있다고 나가고 그 다음에 오라 그러니까 다시 일정을 잡네 마네, 명태균 씨는 다시 왜 부르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용서, 화해, 통합은 정확한 팩트를 놓고 우리가 다 모든 개념 규정이 끝난 다음에 그러고도 우리가 끌어안을 때 진정한 화합 통합이 되겠죠. 아직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았어요. 이 단계에서 하는 건 봉합이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내세웠던 거 있잖아요. 물론 인수위가 없었고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란 이런 거에 동조하거나 어떤 극단적인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목적하에 썼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고 하는 것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뭐예요? 미친 듯이 투쟁하고 고소고발 당하고 온 사람들은 다 뭐가 되겠어요? 민주 시민들은 다 뭐가 되고요? 이런 면에서는 빨리 조치를 한 건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굉장히 아픈 부분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약간 주춤주춤하다. 인사와 관련된 게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연관이 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엊그제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빨리빨리 봉합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지율의 변화는 없을 걸로 봅니다. 좀 민감한 질문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강성우 이제 장관 후보자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24일까지 지금 시간을 줬습니다.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돕는 길이 강선우 장관의 경우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 임명을 좀 더 유보하거나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 문제가 한 개인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도 민주당의 이제 일종의 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조직 내부에 이런 실수를 안고 가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게 있는.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2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24일이죠. 자, 이거를 가지고 좀 더 속도감 있게 우리가 한번 토론과 논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대통령 이 상황에서 임명을 결심하고 계속 가야 한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쪽으로 누군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혹시 제3의 답변이 있어도 좋습니다. 김정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을 내딛었다. 임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 중에서 소위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대통령이 한 사람, 그러니까 이진숙에 대해서는 지명철회라고 하는 강수거든요. 지명철회라고 얘기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잘못 지명한 거야라고 본인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임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24일날 송부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에 강선우 의원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일단 정리하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그 두 갈식으로 바로 갑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그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 문제 때 많은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잖아요. 이것이 또 다른 그 사태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은 저 강선우 의원과 보좌진 간의 갑을 문제에서요. 이 부분이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당의 요구, 당의 그 생각이 임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원 주권 정당에서 당원이나 보좌진이나 당직자들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국회의원들의 뜻을 물어봐서 전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같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임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들려요, 저한테는. 그러면은 많은 그 비체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세운 많은 권리당원과 그다음에 보좌진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또 다른 기득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그 후보자의 결단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두 갈식으로 말씀 주시면 계속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자진 사퇴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게 그러면 너무 세게 들릴 아니 것 같아서 세고 안 세고 간에 이제 설명을 우리는 시청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지금 사퇴해야 된다 아니면 임명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폭넓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쟁을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예.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제가 이제 던지는 겁니다. 지금 관찰자는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는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십니까? 뭐 곤란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 이미 물소대가 물을 건넜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이야기입니다. 물소대 작전으로 건너가야 된다. 예. 악어에게 물리는 건 마지막 남거나 찌열이라고 이제 시골의 저 사투리로 예. 얘기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뒤처졌거나 하는 사람들을 내주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물소대 작전이 맞는 때는 여소야대일 때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미 이제 국정 철학을 놓고 완결을 해놓고 빨리 이 일로 집중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인사 문제를 네. 이제 일단락을 짓고 물론 이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한 거지만 인수위 타령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인수위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로 하고 했을 때 이미 물을 건넜다. 그러면 이거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악어 때도 쫓아오고 하마 때도 쫓아옵니다. 하나 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 솔루션이라면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한다면 그건 다른 길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이미 물을 건넜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더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이 무엇이 있을까? 인간적인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패널들이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선우 의원 지금에서 이진숙 장관 하듯이 만약에 임명 철회를 했다. 그분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공천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적으로 생명이 그러면 살아나진 앞으로 않죠. 예. 당내에서 국회에서 로열티는 어떻게 됩니까? 당정 간의 어떤 협동 협업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전체적인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건 단편적으로 어느 한 면만 보고 우리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운 그 시간을 지금 지났다. 이미. 자, 그럼 대통령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제 이거는 그대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본다는 물소대가 말씀으로 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건넜습니다. 예. 이건 되돌이키는 건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본인이 자진 사퇴한다면 그건 다른 얘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제 강선호 의원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열정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고 억울하다는 것과 당연하다는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강선호 의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강선우 의원이라면 예,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것은 이제 좀 전에 얘기했고 강선호 의원이 본인이라면 김용 박사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강선우 의원은 이미 자진 사퇴할 시점도 놓쳤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인사청문회 기간이다. 조금만 기다려보자. 인사청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말에 고민을 하겠다. 그 다음에 딱 일정도 정했어요. 일요일 날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에게 말씀드리겠다. 그때 결정이 한 명은 지명 철회라고 하는 아주 아픈 결정을 한 것이고 한 명은 임명 강행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제가 볼 때 인사권자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인사와 예산입니다. 네, 근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최초로 국민들에게 자기 결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 스스로 본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다른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그렇다면 강선우 의원이 해야 될 몫은 뭐냐면 앞으로 일로서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선우 의원이 옳다 그러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의원들 갑질 논쟁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갑질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관계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로서 이제는 응답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는 거 강선호 의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직도 그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24일 남았잖아요. 네. 이틀이.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선당 후사의 생각이 어떠냐. 이거는 이미 강선 의원과 보좌진의 갑질 문제는 지났다라고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자칫 잘못해서 국회의원들만의 기득권을 비춰질까 저는 그게 두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실수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만회하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이거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 정면 승부가 오히려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 이제 민주 진영이 훨씬 그게 강할 때가 많죠.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사과도 안 하고 대다수의 국힘의원들이 그에 동조하고 지금까지 사과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하나일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럼 윤석열 정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시점. 그런데 지금의 상태로 보면 계속해서 소통, 화합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그런 인계치에 달했거나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그 정도의 어떤 비난을 걱정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고 강선우 의원은 양심적 판단이 남겠죠. 그러면 본인이 아까 김종국 박사님 말씀에 보태서 말씀드리면 진솔하게 지나온 거의 과오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하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정도 되고 마지막 국회 판단을 기다리고 그 절차를 따라야 대통령이 짐을 덜어드리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이제 영입되면서부터 이렇게 뵙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하도 흑화돼 있으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분으로만 인식하는데 굉장히 가슴이 쉽게 이렇게 험한 얘기나 남 가슴 후비는 이런 얘기를 전혀 못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 짐을 덜어주는 걸 강선우 의원이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했던 인사와 관련해서 자 이진숙 후보는 지명 철회를 냈습니다. 강선우 후보는 지명을 할 수도 지명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모든 부담을 지금 다 지는 결과를 지금 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왜 대통령이 이진숙 문제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했느냐. 여기에 이제 매우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를 지명했던 사람이 지명을 했던 사람은 인사권자 대통령이죠.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이 사람 문제 많다고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왜 이 후보는 자진 사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대통령이 나를 임명해 줄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명 철회라는 것은 너 이제 자격 없어라고 네. 임명했던 사람이 국민들 앞에 선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추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성이 좋다고 했던 이 후보가 좋다고 했던 추천자가 이 정도 사안이면 자진 사퇴를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이걸 내버려 뒀어요. 대통령실에 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국민추천인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누군가 조직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좋다고 몇 표를 모아가지고 대통령실에 넣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 사람을 이제 주저앉혔어야 되죠. 그래야 대통령이 부담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임명을 했겠어요. 대통령이 무책임하게 대통령한테 모든 책임을 지금 다 돌리고 있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보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강선우 후보와 관련돼서 그러면 솔직하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해야 된다. 국민들이 보좌관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의리다. 민주당의 의리,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임명을 해주세요라고 해서 솔직하게 누군가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통령실에 중진이라는 자가 연락을 해서 이런 거 있으니까 강선우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소문에는 누군가가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다. 이 사람 죽으면 정치로 매장이다. 이걸 우회적으로 대통령실에 연락해서 대통령이 판단을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22일 날 24일까지 판단을 다시 유보했던 이유가 뭐겠느냐. 모든 공을 대통령실로 다 넘겼다. 정무적으로 사퇴를 하든 임명을 하든 그 당일을 가지고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얘기를 해야 된다. 한 명도 그 이야기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러면 강선우 정치 끝이야.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면서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는 이 행태가 집권여당 민주당이 할 일이냐. 다선 중신이 그런 전화를 했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냐. 아니면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해라. 이재명 정부 성공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하는데 인사를 하고 난 이제 대통령한테 다 부담을 주고 있는 이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딱 우리도 명확하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 소위 이제 우리나라는 특이한 제도죠. 내각제와 같이 이제 병행돼 있는 제도죠. 국무위원과 의원을 겸하는 이제 이 제도. 그래서 12명이 넘는 사람을 일종의 이제 장관 내지 장관급의 앞단에 쓸 수밖에 없는 그 고충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로 보면 훨씬 더 전문가를 다양하게 실무 현장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려는 그런 욕심이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들이 훨씬 더 돌파하는 데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역대 정부 대비했을 때 초창기 1기 내각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현역 비중이 높은 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서로 대통령에게만 모든 짐이 전가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도 정무적 판단이에요. 국무위원이라고 해서 행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무적 행정을 하는 자리들이죠, 다. 그렇다고 보면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아쉬운 게 있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지역 언론에는 누가 추천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업무에 대한 거 답변하는 거를 자기가 100% 준비한 중에 얼마 실력 발휘를 못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 뜻은 뒤집어서 업무에 대해서 내가 미처 다 준비하거나 답변을 못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유능한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본인이 자진 사퇴했으면 이런 부담이 훨씬 더 적었겠죠. 이미 그건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럼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도 당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본인이 대통령의 모든 초창기 이런 어려움, 이런 처음 어떻게 보면 인사로 맞는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부담을 좀 덜어주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김 박사님도 의견 주시면 고맙겠는데 강선호 의원이 저는 억울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강선호 의원이 기자들을 한번 좀 다 초대를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 어쨌든 장관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이틀 정도 시간이 있으니 모든 걸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국민들을 설득을 해보고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인사권자한테 다 넘기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에다가 넘겨서 당의 다선 중진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 줍니까? 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인사청문회는 그 제도로서 했지만 좀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건 없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김 박사님 어때요? 네, 저는 뭐 그 정도의 담대함을 갖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강선우 담대함을 의원이. 갖고 그리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요. 계속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팩트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적. 감정 문제입니다. 갑을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네가 뭔데 갑질을 해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권한을 가졌다고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지할지언정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좋지 않아요. 국회의원들이 한 행태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본인이 누누이 얘기해봤자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걸 또 검증하는 방식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계속 퍼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강선호 의원 보좌관이 쓴 글을 또 보면 충분히 그 상황에 뭐 비대가 고장 났다거나 이사할 때 좀 가서 몸을 좀 뭐 그 이사 같은 거 우리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짜장면 먹고 했던 이것을 과연 이제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삿짐을 날리라고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이. 아니 그 비대 이삿짐은 계속 비대 이삿짐일 뿐인 거예요. 예. 논쟁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왜 비대야? 왜 예를 들면 이삿짐이야? 네가 시켰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퍼지게 되는. 그러면 저는 공간이 당장 되는 우리 거죠. 회사 잘려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스페이스 대표를 하면서 우리 제작진과 이야기하면 제가 커피를 타줄 때도 좀 커피 한 잔 다 와라고 해서 손님인데 어떻습니까? 질문을 받고 커피를 우리 나눠 먹거든요. 그럼 내가 시킨 횟수가 더 많단 말이죠. 그거를 가지고 딱 그 장면만 가지고 누군가 나를 공격해서 저 갑질이야 라고 해서 바로 전 잘려야 되는데. 저는 이 처음에 강선우 의원실의 그 갑질 문제가 터졌을 때 예. 저는 뭐 보좌관 생활을 뭐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또 이 강선우 의원실 친구들도 잘 알고 있기 네. 때문에 말을 아꼈는데 양쪽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보고 양쪽이 서로 주고받은 거에 대한 그 서로에 대한 신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강도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같이 하는 의원과의 관계가 오래되고 신뢰가 있으면 내가 먼저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강선우 의원과 보좌진이 그 정도의 충분한 신뢰가 없는 가운데 편하게 얘기한 것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갑질이나 뭐 의뢰 문제로 보면은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 문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당의 어떤 아마추어적인 그 모습, 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실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아까 말한 대로 강선우 의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과하는 모습 대신에 의원들에게 알리고 의원들에게 자기 상황을 설명해주고 의원들이 뭉쳐서 그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도 알고 계시네요. 그 일이 있었다는 건 다 민주당에서는 알고 있는 모양이죠. 뭐
안 봐도 보통 의원들끼리 그 청문회 때나 의원들이 그 장관 임명할 때 많이 돌아다니세요. 특히나 강선 의원님의 요번 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오갈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대차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걸로 이제 들리긴 네. 하는데 참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라는 질문, 그리고 진짜 민주당은 대통령만큼 정당을 혁신하고 새로운 민주당이 국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제도적 그리고 정신적 또는 좀 뭔가 의지로서 민주당이 국민주권 정당으로 가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이 문제, 사실 구태의 방식으로 논의하는 현 구조가 바뀌지 않았고 네. 이 문제가 지혜롭게 풀려가려면 누군가 선각자는 아니더라도 이것을 양쪽 얘기를 잘 듣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 없도록 하는 뭔가 결론을 내고 당사자도 상처를 덜 받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폭주기관차처럼 이제 한쪽은 죽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인사 검증 문제는 저는 누가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안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절대적인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또 후보군들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면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한계들이 분명히 명확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계속 해왔던 거, 대통령의 인사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 존중받기 위해서 민주당은 이러이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제안을 드렸다. 그 이후에 제기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드린 부분들과 관련해서 강선우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못 지킨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문제 책임들을 소위 계속,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구가 있었다라고 제기한다면 그 요구를 하는 집단이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책임 정치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다면 저는 나중에 국민들이 강선우 의원이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을 진 사람한테 비판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안 그렇게 되면 누굴 공격해야 되느냐? 대통령 공격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미루었거나 이거 뒤로 미뤘거나 아니면 지금 주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비상체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계속 강선우 의원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만 들릴 뿐이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밸런싱이 안 맞았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확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한쪽이. 저는 그래서 좀 아쉽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4일 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세 분 간단하게 전망해 주십시오. 세 분 24일 날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24일까지. 그러면 그 시점에 일어날 일을 좀 전망해 주시라고요. 자, 대통령 임명, 그전까지 사진 사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제 바램 말고 예.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예. 제 잘 바램과 모르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없이. 뭐 답변입니다. 예, 제 바램은 뭐 그 결단이 필요한데 그 임명되실 것 같습니다. 임명될 것 같다. 네. 자, 어떻습니까? 좀 다른 건이 안 나온다면 다른 건이 안 나온다면 저는, 임명한다. 그 사이에 좀 노력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채택을 한다면 뭐 대통령 짐이 덜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안 됐을 때가 이제 진짜 이제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되겠죠. 자, 많은 분들이 설명 듣기 싫다. 제발 이 주제 그만 다뤄라. 지겹다. 입 닫아라 정도는 아니고 그만해라는 말씀을 계속 저한테 하시는데 그만하자. 고마하자. 그렇게 고마해라. 됐다. 많이 묻다 아이가 고마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 이어질까 싶어서 혹시라도 자중질환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다고 알지만요. 이거 토론하고 논쟁을 좀 해야 한다는 쪽이 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또 다시 다른 분들을 임명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사검증과 토론과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기회에 한번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니까요. 야, 진짜 김쌍배님 계속 전 대표 진짜 그만하라니까 이런 말씀을 진짜 그만하겠습니다. 조금 돌려서 오늘 네. 아주 그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한마디가 지나갔는데 별로 언론에서 주목을 안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9명 새로 이제 임명돼서 오늘 첫 자리에 앉은 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명을 빼먹었죠. 과학기술 그분을 빼먹고 이제 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내가 얼굴을 모르는 분도 있어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윤석열 정권 때 또 그 이전의 정권들이 더 어떻게 했습니까? 해전문 인사, 뭐 돌려막기, 뭐 수도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 특히 이제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들 자기가 잘 알고 자기랑 함께 했던 뭐 수사관 출신이든 뭐가 됐든 하여튼 일단은 내가 먼저 잘 아는 또는 김건희 인맥 등등등. 그런데 오늘 그 순간적으로 지나치는 한마디, 내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서 그 얘기는 전문가를 중용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그 한마디에서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노력,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은 더 그런 단어 한마디에 이해를 갖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발언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조금 흥분되는 마음 저도 좀 누그러뜨릴 텐데 대통령 썰렁하지만 그래도 국무위원 새로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 말씀드리기 전에 신임 장관님들이 몇 분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장관님들 간단한 소회 인사 말씀을 한 분씩 듣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너무 썰렁하죠 맨날. 네?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을 힘겹게 넘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또 이 나라 미래에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모습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답습니까? 참 대통령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요거는 김민주 우리 부대표가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이제는 진짜 그 처음에도 일을 되게 열심히 하시고 했는데 정말 대통령 한 몇 년 하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되게 말씀도 부드럽게 국무회의를 이끌어 가시려고 부드럽게도 진행도 하시고 자랑스럽습니다. 화면 같이 좀 돌려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굉장히 얼굴은 피로가 이렇게 막 그 누적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럼에도 뭐 현장 불구하고 행보도 워낙 많고 예. 현장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산 들고 그 현장에 있는 주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산을 씌워주고 있죠. 또 거기에서도 특이한 장면이 하나 발견됐죠. 뉴스 화면으로 자료 화면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이 우산 들고 있는데 당신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민을 같이 씌워주고 있죠. 대통령이. 네. 거기에 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죠. 핸드폰 벨소리가 울립니다. 3번이나 울려요. 그 자료 화면에 보시면.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대통령 경호를 할 때 재밍을 걸잖아요. 핸드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게 인터넷 이런 게 다 차단이 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3번을 울리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리거나 뭐라 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주민 얘기를 다 경청하고 있어요. 진정한 어떤 소통의 모습, 그런 쌍방향 소통의 대통령이다 이런 모습은 그건 뭐 연출할래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엄청 피곤하시겠죠. 어떻습니까? 저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 저 자리는 어떤 자리냐? 홍수가 나고 난 다음에 그 홍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고통, 국민들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그다음에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소위 왜 공직자가 그런 이 상황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는가라고 하는 현장 연구까지 다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 훨씬 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온 사람들과 같이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또 되게 엄숙하고 무거운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선시대 왕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그 궁 안에서 농사 지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다음에 간혹이면 식사량 다 줄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 홍수 이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막고 싶은데 막아지지 못해서 죽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는 천재인 줄 알았더니 인재도 결합되어 있는 게 있고 이랬을 때 대통령이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 훨씬 더 큰 감도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기서 웃음 나오기 쉽지 않을 거고요. 상당히 네. 표정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저런 모습에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힘으로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고 배우고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 펄펄 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 주제넘게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든 정부입니까?
그래서 더 함께 노력해서 대통령이 성공하면 결국 국민이 성공한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돌아와서 이제 진짜 윤석열 옥중 메시지와 오늘 임성근 구명 로비와 관련해서 이철규 기자회견장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소식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연일 폭염입니다. 어젯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코티마라는 브랜드는 겉에 코팅하는 코팅제가 아닙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66,000원에 택배에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써보니까요.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슈퍼 싱글 사이즈라서 넉넉합니다.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3,000세트 한정 판매 곧 마감될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회 있을 때 여러분 구매하십시오. 스픽스몰이 판매하고 있는 냉감친구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공동구매 특가인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댓글창 그리고 저희들 화면 왼쪽 태그에 나와 있습니다. 선착순 공동구매인데요. 제품 쓰신 분들이 계속 주문을 더 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다시 추가 생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쓰신 분들 후기 올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동구매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한 방송 패널 4명에 대해서 즉각 형사 고소한다. 너희들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나 모함했지 왜 이러는 거야. 나 절대로 연결된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오늘 제가 겁나서 죽을 뻔했습니다. 신정환 교수님도 죽을 뻔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철규 오늘 어떻게 엄포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제가 마치 순직 해병 사건과 연결고리에 있는 것처럼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속칭 임성근 전 사단장의 기독교 구명 로비에 제가 관여한 것처럼 국민에게 각인시켰으며 언론은 부와 내동하여 허구의 내용을 사실인 양 거짓 보도로 퍼나르기 하고 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한 9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신청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방송 패널 등 사인에 대해서는 즉각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겁나는데 그 방송 패널 4명이 누굽니까? 혹시 들어가 모릅니다. 계신가요? 김정 박사 맞죠? 저는 솔직히 해서 사인에 들어가세요 차라리. 사이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마. 신용환 교사와 저는 지금 용량이 다 찼어요. 고발을 많이 당해가지고. 저를 좀 하세요 그러면. 아니 개탄스럽다고 하는데 참 저 기자회견 개탄스럽습니다. 어느 패널이 먼저 저 사실을 알고 이상한 소리를 한 패널이 있겠습니까? 뉴스가 흘러나왔죠. 어느 발이든 간에 그게 특검 발이든 본인들 발이든 간에 나온 거에 대해서 평가도 못합니까? 기본적으로 수신제가 했습니까? 개탄스럽다고 4명 고소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철규 의원이 저 고소한 거 제가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무도한 자들 객관적인 자료 근거를 가지고 제가 그들의 불이한 짓에 대해서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법 활용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다음날 실명으로 저를 바로 고소를 했죠. 지금 4명은 왜 실명 얘기 안 합니까? 자신 있으면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이상해요. 아니 언론사가 보도를 하니까 평론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제소고 그렇죠. 그 패널은 바로 고소야. 야 이것도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민주 우리 부대표 본인 안 당해봐서 모르는데 빨리 항의 좀 해주세요. 왜 언론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조치 안 하고 왜 패널을 조치하냐고. 오늘 저 첫 방송인데 벌써 저는 이렇게 고소하는지도 몰랐어요. 예. 야, 이
이철규가 신 교수님 고소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없는 사실을 한 게 아니라 언론에 나온 거를 논평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제가 자료로 명태균 여론조사에 대해서 불법 활용한 거를 이제 공개를 했었죠. 다 취재를 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네. 얼마나 조심하겠으면 특히 목숨을 고치대한 우리 진유한 교수님이야 대단하시- 증거 녹취 다 갖고 있지만 이게 이제 고소를 하는 순간 고발을 당하는 순간부터는 불려다니면서 계속 조사를 받아야 맞습니다. 되니까 뭐 개인적으로 방송 일정 빼야 되고 뭐 일 못하죠. 시간 많이 뺏기고 그걸 뻔히 알고 계속 입틀막을 시도하는 거죠. 김건희 씨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소를 한 것이고 한데 뭐 객관적인 팩트를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떨고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변호사랑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는 순간에 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저분이 고소한 걸로 궁지에 몰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가는 건데. 자 오늘 이야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철규는 왜 저런 방식으로 언론 앞에서 자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언론사와 그리고 언론사는 중재위제소 기자들 또는 패널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방송 패널에 대해서는 고소를 한다고 했을까? 이제 본질을 파고 들어가죠. 그럼 이철규는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전제가 돼야 하는데 김종욱 박사 실제 이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당장 이 건과 관련해서도 2023년도 7월 31일 날 그놈의 경로했다라고 하는 날 윤석열이 이철규한테 전화했다라고 하는 통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럼 왜 하필이면 이날 경로한 날 이철규한테 전화를 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로했다는 게 뭡니까? 어떤 겁니까? 이따위로 예를 들면은 조사 보고서를 올렸어. 이런 일로 사단장을 갖다가 어떻게 예를 들면 처벌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할 게 화난 날 이철규랑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수사기관 특검에서는 너 왜 통화했어? 불러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러서 확인하는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한테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법원이 그 내용 그래 압수해라.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이 기사로 나오면 패널들은 뭔가 있나 본데? 라고 평론을 하는 게 상식이지. 제가 이철규 보좌관도 아닌데 이철규 그런 일 안 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상식적으로? 야, 근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보니까 좋네. 이철규 의원 저 좋아하겠네. 바로 고소. 바로 고소. 다 팩트만 얘기했는데? 지금 했던 거 보고 바로 고소. 팩트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이철규가 사무총장 아니었나요? 사무총장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럼 사무총장이란 건 당의 사실은 굉장히 가장 큰 실세 아닙니까? 네.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는 지도부라고 하면 당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당의 모든 거를 갖다가 지휘하는 게 사실은 사무총장인데 또 이철규가 그 측근이기도 하지만 김건희, 윤석열 측근이기도 하지만 경찰 출신이잖아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경북 경찰청에 가는 게 또 문제였잖아요. 그 수사 기록이.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거고 통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해야죠 특검이. 예.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인류가 돼 있는데 이제 오늘 이 건 가지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저렇게 큰 소리 쳤다는 것은 다른 것도 조심해라. 왜냐면 심리적 위축을 일단 줄 수 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아니 본인이 더 위축됐다고 저는 생각을 그래요. 해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굉장히 뭐 본인 심기도 불편하겠죠. 정권도 무너지고 뭐 자기를 커버해줄 세력도 없고 이제 본인 스스로 기존의 위세를 많이 떨치셨잖아요. 정보에 대해서는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많이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외적으로 드러나서 최혜병 거에 본인이 이제 알지도 못한다, 일면식도 없다, 임성근 씨 모른다,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특검은요, 일반 우리 뉴스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럼 특검은 아무 근거 없이 지금 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언론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특검을 고소해야겠네. 그렇죠. 그럼 고소하려면 특검을 고소해야 아니 되겠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우리 특별검사님 또는 특별검사본인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방송에 말 잘못해가지고요. 우리 다 걸려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 전에 우리 말하면 큰일 나겠는데 진짜 단 1.1핵도 양보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이철규가 어떤 인물인지 천하의 이철규가 어떤 인물인지 국힘 의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실세 중에 실세 대통령실과 연결되어 있는 핵심 멤버가
땡땡땡이다 이렇게 세 글자로 얘기했다면 그 사람을 그냥 퀴즈 맞추듯이 맞춰보십시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대통령실에 직접 윤석열 정권 시절에 만난 사람한테 실체가 누군지 이야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땡땡땡이었습니다. 윤과 가까운 사람은 윤땡땡, 김과 가까운 사람은 땡땡땡. 그쪽으로 통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이야기 들은 바 있는데 요 정도 하면은 고소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 실체인지 그리고 성도 밝힐 수 없는 겁니까? 그렇죠. 성도 안 밝히죠. 땡땡땡 여기는 윤땡땡인데 여기는 땡땡땡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기영과 관련 있는 사람이 땡땡땡인지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연결했던 사람이 땡땡땡인지 아닌지 제발 3대 특검에 진심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수사 발본색원한다는 마음으로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정언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리고 이미 조사하는 사람마다 술술술술 불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평론 좀 자유롭게 하도록 특검에서 좀 제대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뭐 미국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상당히 이제 큰 금액들이 이제 부과가 되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고 다 하지만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러 건이 이제 연루가 되고 하죠. 근데 대한민국을 형사벌로 이제 처벌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개인이 가슴 속에 멍이 들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꾸로 오늘 이제 김세희라든지 가세현 누구죠? 저 강용석 뭐 이런 사람들 또 한 걸 보면 느끼면은 굉장히 경하게 처벌된다. 없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한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 형량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하여튼 너무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 그리고 허위에 대한 인식 없이 정확하게 팩트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틀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덕구 의원님이 제 마음을 알았습니까? 정말로 열받아 죽겠는데 진짜 이런 말을 하면서 주진우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처벌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름이 좀 주진우가 아니고 땡땡땡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래도 강덕구 의원 정의롭게 싸우는 국회의원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국회의원인데 그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진우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종섭 전 장관이 최혜병 순직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인했습니다. 7070 번호의 주인은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비서관 주진우 의원 대답하십시오. 주진우 의원은 7070 번호와 왜 통화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주진우 방지법을 발의합니다.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안보의 공백을 일으키는 병역 기피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야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역 기피 끝까지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말대로 고등학교 때부터 간염을 알았다면 처음 신검부터 병역 면제 판결이 나왔어야 합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잘 들었죠? 속보 먼저 좀 전해드리면서 이거 좀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김교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서 최혜병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조금 전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김교환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속보로 뜨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고 있지 않은데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김교환 전 해병대 사령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거 지금 신유한 교수님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세진 부장판사고 어제랑 사유가 거의 비슷하네요. 방어권 보장 그리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김용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을 목숨을 담보로 해서 드론을 보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북에서 그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한다든지 뭐 연평도, 백령도든 수도권이든 이렇게 했다면 온 국민을 다 이 볼모로 앞에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의 심각성, 지금 내란이 실패했다고 그래서 마치 평온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에 대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너무나 재판부가 좀 약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기한 사령관 같은 경우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를
어떻게 해서 나를 갈고리로 걸어서 어떻게 하고 그들이 무마하겠네라고 본인이 얘기했고 그대로 본인 말대로 됐습니다. 본인이 온몸으로 커버하고 그걸 보호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에 대해서 방어권 보장, 심각한 범죄자들의 방어권, 구치소에 있으면 방어권 보장 안 됩니까? 야, 근데 김정욱 박사님 이거 어떻게 이제 봐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김교환도 지금 명백하게 항명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서류 조작하고 이첩 중단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도주력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다. 무슨 방어권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볼 땐 제가 설명해 설명을 좀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막 아니, 울고 그러니까 끓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그 신영환 교수님 초반에 말씀하셨잖아요.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란 범죄자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가 외부에 나와 있었고 계속이요. 이번에 이제 그나마 특검에 의해서 들어갔던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계속 거짓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을 해오다가 이제사 증거들이 나오니까 소위 경로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진술을 다 거짓말로 진술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진실을 감추기 위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행위를 지금까지 해왔다가 다른 증거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위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최근 그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김계환 JTBC 보도한 겁니다. 김계환 윤동기 고성 만났다. 오늘 기사네요. 고성 만났나?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럼 왜 고성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 자체가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지 김계환이라는 사람이 이 사태와 관련해서 소위 내란의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그 당시 소위 순직해병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윤의 내용들을 다 감추기 위한 거의 공동의 예를 들면 공동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판이 소위 서울지법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기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의도성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수원지법에 있던 사람들 3명이 때로 다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얻어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각되는 사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의도된 네트워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 추정과 의심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영장 전담 판사는 남세진 부장판사, 예, 요건, 지난번에 윤석열 예, 재무정책했던 그 네네. 분이고 지금 조금 전에 했던 요 건은 김계환은 지금 누구? 남세진 판사로 남세진 써 있습니다. 판사가 네. 이렇게 한 것인데 자 이게 그러면 이제 내란 사건 그리고 최병 특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특검 수사가 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어제 드론 사령관이 구속영장 기각된 거하고 완전 차이가 있어요. 그 드론 사령관은 특검 순순히 협조적이었고 다만 그 유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인신을 좀 구속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특검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각된 거에 대해 특검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계환은 본질적으로 좀 다른 사람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여러 가지 증언을 할 때 김계환 사령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자기 주장만 했더라면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 근데 김계환 사령관은 계속 이랬다 저랬다. 국방부장은 이종섭 편을 들었다가 박정훈 편을 들었다가 시간을 끌면서 이 사건을 악화시켰던 장본인이에요. 거기다가 이 김계환은 국정조사에서 나오고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법사위에 나와갖고 뻔뻔하게 자기는 그 대통령 VIP 경로서를 얘기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을 갖다가 영웅 심리에 빠져서 논다라고 하는 모욕까지 줬던 사람인데 이거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증거인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전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 법원이 나오는 구속영장 기각의 사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이제 속보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 꼭 좀 다루고 넘어가야 돼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최인호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과 현대건설이 의혹 쉽게 얘기하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의 낙찰 그리고 수의계약 과정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
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오늘부터 언론사에서 본격적으로 보도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현대건설 의혹에 대해서 특검에서 아예 수사를 해달라고 수사 촉구서를 지금 전달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 지금 부산에서 열심히 혼자 싸우고 계신 최인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생각보다 전화가 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윤석열 현대건설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현대건설이 대통령 간접 뇌물공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10조 5천억 상당의 가덕 신공항을 특혜로 수주했지만 갑작스러운 계엄과 정권 교체로 인해서 예상될 수밖에 없는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덕 신공항을 포기했다 하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수사 요청서를 언제 제출할 계획입니까? 빠르면 이번 주고요. 네. 언제도 다음 주 초에는 부산시당과 일부 국회의원들과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자, 수사 요청서를 전달하면 김건희 특검에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특검이 현대건설의 윤석열 대통령 간접 뇌물공사에 대해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간접 스크린 골프장 또 뭐 룸바 이런 것을 현대건설이 사실상 공짜로 해주고 뇌물공사를 해준 거 아니냐. 그 대가로 정부의 각종 그 국책 사업에 수주를 목적으로 한 거 아니냐. 사실상 뇌물을 제공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어제 대통령 경호처가 발주한 11억 규모의 이런 스크린 골프장 등의 공사를 현대건설이 어떤 자기들과 관련 있는 업체에 맡아달라고 하면서 다른 현장 일감으로 비용을 처리해 주겠다 하는 불법적인 제안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일부 보도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특검에서 이 사실을 흘린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실 간접 이전이 진행되면서 그 공사 비용 특히 사적 용도로 김건희, 윤석열이 사적 용도로 쓸 그런 시설들을 현대건설이 떠안으려 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보도인데 특검이 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인호 전 의원이 김정호 삼성 국회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한 지가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습니까? 아니면 한 달 정도 가까이 갔습니까?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4월 28일 네, 현대건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국가계약법상 계약한 7년 84개월을 수주해놓고 6개월 후에 기본 설계 발표하는 과정에서 108개월 2년이나 더 9년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포기했을 때부터 저는 문제 제기를 했고요. 지난번 국회 기자회견은 언제 했습니까? 국회 기자회견은 지금 2주 전에 했습니다. 자, 2주 전에 했는데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혼자 홀로 열심히 지금 종횡무진하면서 이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 나오고 계신데요. 자, 어제 오늘 이제 언론사 보도가 좀 시작됐다는 이야기 있던데 그거 조금만 덧붙여 주십시오. 예, 오늘 뭐 인터넷 언론에서 제가 이제 이 특검에 대해서 수사 요청서를 전달하겠다 하는 그런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의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지로 특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고요. 또 부산에는 드디어 이제 시의회에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은 시의회도 부산에는 지역 언론사들이 거의 다 받았고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데 그 기사를 리포트 기사를 하는 등 충실하게 보도를 해온 결과 부산 시민들의 이 분노가 완전히 이제 임계점으로 다다르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부산시의회가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알짜배기 공사를 현대건설이 부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국토부도 이 국가계약법을 어긴 부정당
업자 현대건설에 대해서 최대 2년간 모든 국가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결의안을 채택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싸워주시고 저희들은 정말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함께 이 내용을 국민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스픽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야, 스픽스 덕분에 이까지 왔다 하는 말씀에 제가 사실 부끄러워졌는데 어쨌든 최인호 의원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언론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조금씩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현대건설이 세기는 셉니다. 현대자동차도 세기는 세고요. 언론에서 보도를 못할 정도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 권력이 힘이 세졌다라는 걸 좀 여실히 제가 느끼고 있는데요. 뭐 꾸준하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사기관은 수사기관대로 그리고 정부기관은 정부기관대로 각자 역할하고 저희들은 문제 제기하는 원래 우리의 기능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인데요. 최대 128만 원, 휴대폰 50만 원, 인터넷 48만 원, 정수기 렌탈자까지 포함해서 30만 원인데요. 최대 128만 원 현금으로 여러분들께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성능 거기서 거긴데요. 혜택 잘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원의 누적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자, 한 번도 보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휴대폰 정수기 그리고 인터넷 교체하거나 계약이 만료될 때는 꼭 1670-2571, 1670-2571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광고였습니다. 자, 냉감 친구는 조금 전에 제가 광고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로션과 선크림의 만남 하얗게 뜨지 않는 퍼스트랩 선세럼인데요. 로션과 그리고 선크림이 함께 정말로 미백 개선,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는 제품인데요. 일동제약에서 만들었습니다. 올인원이죠. 로션처럼 한 번에 쓸 수 있는데 1+1 구성이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정말로 잘 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 구성 22,900원 가격 비교하십시오. 자신있게 스픽스몰이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우와 맛있는 광화문살롱 쿠키인데요. 하나씩 드셔보시죠. 자, 드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하나씩 드셔보시고요. 제가 자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예, 이거 광화문살롱 쿠키 여러분들께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자 매일 매일 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와 쿠키가 이렇게 맛있구나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자 저희들 댓글장 상단에 저희들이 인터넷 비교원과 그리고 퍼스트랩 선세럼이 있고 광화문살롱 쿠키 스픽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역대 용사들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습니다. 곰탕님, 순대님, EJK님, 카르페디엠님, 이복순 선생님, 이복순 선생님 늘 이렇게 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콜린님, 설민희 선생님, 밝은 세상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역전의 용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폭염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더 좋은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과 발전이다라는 생각으로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전하면 용사들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66,0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